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줄고 기관의 차자세가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가 이틀 연속 반등을 이어간 건데요. 코스피는 0.84% 상승한 2,42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소폭 밀렸지만 국제유가가 2개월 내 $50 선을 넘어서면서 정유주 또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9.5% 증가한 것도 수급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코스닥도 6거래일 만에 반등이었는데요. 0.41% 상승한 65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종목까지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부의 첫 순서죠.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들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화면에 5가지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손절 처리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6월 26일에 주셨던 LG이노텍 잠시 뒤에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남은 종목들은 모두 보유 관점이신데 7월 13일에 주셨던 한국화재가 어제 장중에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도 벌써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7.3%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까요? 7월 21일에 주셨던 SK이노베이션부터 7월 30일에 하나생명까지 지금 포트에 모두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에 정유주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 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 거고 KT 역시 3% 이상 수익권 내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현황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먼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6월 26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LG이노텍입니다. 종목 코드 011070. 자, 이 종목은 8월 1일 장중 손절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현 종목은 손절 처리를 하고요. 자, 금일 장 시작 후 3분 봉이나 5분 봉이 마감이 된 후에 손절가 14만 6천 원을 지지한다면 지속 보유하시고 손절가가 깨지면 100% 청산하신 후 현금화를 갖고 가신 다음에 새로운 편입되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3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흥국화재 종목 코드 000540. 자, 이 종목은 8월 1일 장중 1차 목표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자, 보유하신 물량 중 80%에서 90% 청산 후 나머지는 10%에서 20% 본절 잡고 지속 보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새로운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8,000원까지 생각하시고요. 자, 8,000원까지 지속 홀딩 해 주시는 전략 또한 물량을 점점 이제 축소하면서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필살 종목을 공개하시겠다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부탁드릴게요. 예, 해외 선물 앞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피 선물 필살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 반등과 하락이 있더라도 좀 나오는 종목이 있어서 드리는 거고요. 자, 물량은 제가 볼 때는 현금 비중 100으로 쳤을 때 한 50대 50으로 좀 가주는 전략으로 가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현금은 50%, 물량은 50%에서
좀 유동적으로 좀 반등이 되는지, 확실하게 상승이 되는지, 또는 여기서 이제 하락세가 되는지를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량 비중은 한 50대 50, 현금 비중 50, 물량 비중 50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선물은 오늘 항생지수는 오늘도 약 상방으로 보시되, 자, 지수는 27,478이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그때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주시고요. 자, 보수적으로 매수를 항생지수 하실 분들은 27,478이 깨지면 27,420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코스피처럼 8개월 동안 올라가듯이 한 2주 이상 계속 올라가다 보니 어느 정도 하락할 예정으로 봤지만 어제 이제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국제유가도 오늘은 횡보 약 하방으로 보되 오늘 이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11시 반에 국제유가 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자, 49.51이 저항이 될 때 이제 하방으로 보면서 좀 매매해 주시고요. 자, 짧은 매매입니다. 오늘 데일리에 대해서만.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9.51이 돌파가 됐을 때 49.77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되 11시 반 전에 마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11시 반 이후에 딱 집중해서 그 발표 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은 오늘은 횡보로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1278.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 자, 밑에서는 1271.1 지지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상방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로 FX는 오늘도 횡보 상방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지수로는 1.18, 220이 지지가 될 때 상방.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8, 220이 깨지면 1.18, 170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조금, 말씀드린 항생지수, S&P 500, 코스피가 비슷하게 움직이나 80%, 한 10%에서 20%는 좀 달리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좀 약간 달리 움직입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횡보로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2476.50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 하방. 자, 밑에서는 2470.25 지지. 여기서는 상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증시 또 국내 시장 선물 옵션 대응하신 분들 위해서 조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필살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공개해 주십시오. 예, 방금 해외 선물 얘기했습니다. 해외 선물을 자주 얘기하는 거는 지금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야지 수익 납니다. 그러나 해외 선물이나 선물은 하락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팅을 하더라도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오늘 횡보 상방으로 좀 보시되, 자, 물량은 많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50대 50으로 가주시고요. 자, 2418.03이 지지가 될 때 상방으로 보면서 기존에 수익나는 종목만 지속 홀딩하는 전략, 또한 그 주식이 본별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100% 청산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이 있는 분들도 좀 물량을 한 50에서 거기서 또 10%만 비중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418.03이 깨지면 2411.64 부근에서 만약에 필살 종목이나 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때 물량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지수는 316.05가 지지가 될 때 상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316.05가 깨지면 314.95 부근에서 매수로 짧은 매매, 오전 한 11시 안에 끝내는 매매로 선물 옵션은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수에 맞춰서 자, 현금 비중은 높이고요. 자, 물량은 좀 축소하면서 필살 종목 진입 들어가겠습니다. 풍산입니다. 풍산. 종목 코드 103140. 자, 이 종목은 비철금속 소재와 방산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IT, 자동차, 반도체, 건설 분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침체기에 따른 대응으로 수익이 성장하고 있으며 구리 가격 강세에 따른 기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지속 성장이 되는 종목입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7,000원입니다. 손절가는 46,000원이고요. 비중은 될 수 있으면 축소하면서 관망의 자세로 조금만 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풍산이었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이유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죠. 함께 매수하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오셨고요.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일장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부터 분석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향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면 굿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서울식품입니다. 서울식품의 주가가 어제 21%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서울식품 우선주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죠.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예,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주식 분할을 결정했으면 시장에 유통 주식수가 많아진다는 건데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시고 계신 거죠.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유통되는 주식 자체 수가 한 13,000주 가까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주식 분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리면서 유통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거래량이 나와준다라는 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바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도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좀 주식이 좀 주가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겠지만 뭐 단타로는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유통되는 주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들께서는 일단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봤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접근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또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뭐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거래량이 나와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볼게요. 장기환 부장님. 네, 일단 액면 분할을 2,500원에서 이제 100원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절대 이제 접근을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있는 분은 이제 팔고 나와서 뭐 한 1년 이상 쳐다보는 이렇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회사의 가치가,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어떤 지금 현재 어떤 테마라든가 추세가 맞는 이런 종목이었을 때는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더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최근 그 많은 종목들이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과거하고 또 현재하고는 또 틀릴 수 있는 그런 관점인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액면 분할을 그 결의하고 액면 분할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 자체는 그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주가의 하락 내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역시 이제 나름대로 주가가 그 이후에도 역시 좋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어떤 유동 주식 수량을 늘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으로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매매 스타일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가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이 어제 11%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정부로부터 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박용경 팀장님, 긍정이시네요. 네. 일단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물론 블록체인이 국책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제 한국전자인증이 그 서울대학교와 같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도 분명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문 인증 그리고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 자체로만 봤을 때 한국전자인증이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어제 또 거래량이 나왔고 121선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돌파를 해주면서 7,000원 선을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부장님, 부정 의견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 정보에 의해서 사면 안 된다는 거고 기본적인 그 가치에 의해서 이 회사는 범용 인증 서비스 전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주식에 대해서 잘못 들어가면은 역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손해보고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서는 일단은 매도로 대응하고 좀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8월 2일 수요일장 금리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올랐었고요.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기술주 논란이 좀 잦아들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보겠습니다. 자, 저희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위부터 3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고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3%나 급등을 하면서 68,000원 선까지 올라와서 시초가를 형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0.8%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올라서 24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차도 오늘 소폭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네요. 0.69% 오른 14만 6,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네이버가 0.13% 소폭 밀리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은 빨간불 켜면서 오르면서 출발이 됐고 KB금융도 0.3%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켠 채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오름세 0.38% 상승한 2,431에서 지금 시가가 형성돼 있고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오름세인데요. 0.3% 상승한 6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종목별로는 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고요. 먼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1.5%나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올랐던 거 다 내주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2%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메디톡스나 휴젤은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을 보고 계시고요. 로엔이 1%대 조정을 받는 반면에 남은 아래 종목들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이로메드입니다. 1%대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시작해 볼 겁니다. 이번 주는 탑10으로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종목 추천에 앞서서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지난 4월 12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CS-윈드가 지금 5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장기환 부장님은 한 종목 더 있으십니다. 4월 26일에 주셨던 LG화학이 지금 18%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박연경 팀장님의 종목도 있지요. 6월 7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신성-ENG가 지금 16%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께 종목 리뷰를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장기환 부장님. 네, CS-윈드를 보겠습니다. CS-윈드는 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그 수혜를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풍력 타워를 주 생산을 하면서 풍력 발전에서 글로벌 기업에 그 우뚝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1차, 2차, 3차 상승까지 일단은 마무리했다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상승은 추가 매도를 못하신 분이 이번 상승을 빌미로 해서 추가를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이 다시 1차, 2차, 3차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큰 흐름으로 보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시라. 지금은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을 보면은 LG화학은 최근에 뭐 유가 인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LG화학에 특히 이제 유념을 해야 될 이런 그것은 유가 인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 산업에 대해서 화학 원료라든가 이 화학 그 분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ESS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 분야의 새로운 성장성을 갖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 자체는 지금 현재 상승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2만 원대가 지난 2014, 15년 그리고 2012년 고점인데, 이 고점을 기간을 통해서 상향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역시 4, 5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큰 흐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어떤 기간 조정에서 어떻게 상향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세를 쫓아가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에 박연경 팀장님 듣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린 신성-ENG 같은 경우는 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충분히 지금 그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또 좋은 수주가 중국 쪽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650억 규모의 수주를 하면서 작년 매출 대비 한 40% 가까이 규모를 수주를 했는데요. 이 같은 반도체 장비와 그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정책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그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부 정책에 맞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한번 급등이나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익을 보셔서 실현하실 분들은 뭐 수익을 받기 때문에 실현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뭐 제가 추천드린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한 2,700원이나 3,000원까지 보유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성-ENG에 대한 박연경 팀장님의 추가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출발 증시 와이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은 전문가들의 탑10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장기환 부장님의 10위부터 6위권의 종목 살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그 추천드리는 그 종목의 어떤 성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장세는 역시 그 대형주이면서 IT 이런 그 장세는 아직 벗어나지 않은 장세고, 이 흐름 자체가 지금 뭐 한 1년 안에 끝나는 이런 장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를 일단 해두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간 조정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종목에 대안 찾기, 그리고
종목이라는 것은 점차 확산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이 종목도 과연 하반기에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주도주가 되면은 나름대로 바닥권부터 큰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 보셨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를 해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그 살펴볼 종목은 역시 이제 디오입니다. 디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알고 있듯이 임플란트와 이제 치과 의료용 기기 이런 것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그 내용보다는 실적이나 이런 것은 기본이 바탕이 깔려 있는 이 회사입니다. 지금 디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지금 1차 상승이 올라가 있는 단계에서 과연 2차 상승을 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턴한다 그러면은 새롭게 한 단계 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여러 그 방향성 자체가 이런 그 치과 관련 기기에 대해서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호적이다라는 관점, 이것이 바로 실적과 연결된다 그러면은 실적은 곧 주가 상승과 연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 상태에서 조정받으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저점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가격대라고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매수했다라면은 단기 이제 45,000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매수를 한 것을 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 추세가 벗어나서 32,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라면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고 기다리시던데,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네이처셀을 보겠습니다. 제가 네이처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과거에는 한번 그 이름을 들어보았을 그런 종목인데 지금 현재는 약간 생소하실 종목인데, 우리가 하반기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하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하나의 큰 획기적인 변화가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하면은 일단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에는 메디포스트랑 일단은 네이처셀을 많이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처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최근에 그 줄기세포 치료, 그 코롱생명과학의 세포치료제 인보사가 이제 시각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그 약효 논란에 대해서 주가가 급락한 이런 상태가 있었고, 과거에 그 메디포스테 카디스탐이라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었는데 약간 고가이다 보니까 그 아직 상용화에 많은 그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가 아니라 미국의 그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라는 것을 올 8월 18일 날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되면은 무릎 관절 같은 경우가 그 어떤 약으로도 재생이 되지 않는데, 현재 그 보고된 바로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완치가 됐다라는 그런 보고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시 이것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일단은 3일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지속 가능할 것이냐, 조정을 받고 갈 것이냐, 이런 흐름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일단 단기 매매를 하시다가 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런 그 흐름을 보시면서 단기 한번 어떻게 보면 입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류의 주가의 흐름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또 하나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가 치과 임플란트의 가장 그 대표적인 1위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난 1차 상승이 51,000원부터 63,000원까지 한 20% 이상을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7월 달에 움직인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일정 정도 기간을 조정을 갖추면은 2차, 3차를 한다는 그런 우리가 앞으로의 가정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어떤 임플란트 시장을 엄청 그 빠르게 우리가 확산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 대응하는 실적의 증가나 누진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분명히 된다. 지금 기간 조정 이후에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인바디 보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도 일단은 나름대로 1차 상승을 조금은 했지만 이 이후에 2차 상승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역시
지금 상태에서 2차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이 채성분 분야에서는 이제 글로벌 2위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1위는 물론이고 글로벌 2위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먹거리가 그만큼 많은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습니다. 120여 국 이상의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제품은 역시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현재 그 꾸준한 매출이나 이런 실적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리고 종합지수나 이런 것이 조정에 들어갔을 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도 이런 선에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저점 매수를 충분히 임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아마 기관이 그런 것 때문에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2달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저점마다 쓸어 담고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슈프리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슈프리마 하면은 바이오 인증,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 인증이라든가 홍채 인증이라든가 인체를 통해서 보안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 회사를 바이오 회사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IT 회사를 볼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 IT 회사지만 지금 현재의 그런 흐름이 앞으로의 그 보안 시장의 다변화, 그 보안 시장의 변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K뱅크라든가 뭐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시장의 다변화, 그 보안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금융 시장이 아니라 모든 출입 통제가 이제 다변화되고 있는 이런 시장 자체에서 보안 인증을 통해서 우리가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점차 더 확산되려는 추세에서 이 기업도 역시 확산되는 그런 추세와 실적이 연동이 되면은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요. 신규 상장된 이후로 뭐 주가가 거의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일단은 기간을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상장된 거는 역시 1, 2년 정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추세가 변화를 우상향한다라면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저점으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장기한 부장께서는 하반기 주도주가 어느 쪽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별해 오셨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0위부터 6위권에 있는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용경 팀장님의 야심찬 5가지 종목 먼저 공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스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스가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급락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급락된 가격 5,400원, 5,000원 중반대 가격에서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기업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탄탄한 재무 구조와 앞으로 이제 화장품주의 뭐 중국 이미 진출되어 있지만 중국에 관련된 그런 사든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풀리게 되면 제이준 코스메틱스는 분명히 날아갈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 뭐 최근에 호재로 작용된 뉴스는 뭐 일단 제이준 코스메틱스가 자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이어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 기관 모든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온 현상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지금 거래량도 크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5,000원 중반대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할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되고요. 네. 일단 실적, 지금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회사 가치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국의 사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한번 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뉴스가 발표된다면 분명히 날아갈 것이라 확신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뱅크를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한번 했다가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면서 주가를 한번 급등을 했었죠. 한 9% 가까이. 하지만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양 이틀간 지금 주가가 조금 빠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카카오뱅크라는 플랫폼을 하나 제대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뭐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뭐 마케팅 효과라든지 그리고 뭐 그 지금 시중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 예대 마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의 수익을 좀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분명히 이 1차 상승기에서 조금 뭐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하지만 11만원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11만원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자면 12만 5천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뭐 손절가는 일단은 11만원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가져가시고,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나왔고, 지금 주가가, 크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횡보할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은 일단 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2분기 흑자 전환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고요. 뭐, 흑자 전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39억 원 가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엑시콘도 이제 반도체 장비 위주로 이제 충분히,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흑자 전환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한번 나와줬고, 지금 일단 2015년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8,000원에서 11,000원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시세 분출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크게 성장을 한 400% 가까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부분이나 앞으로 이제 거래량이 나와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충분히 주가가 주가 흐름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이틀 전에는 지금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풍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로 이제 뭐 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누누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은 일단 시세가 한번 분출되면 계속적으로 시세가 분출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계속적으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풍산은 충분히 지금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뭐 일단 돈 가격이 좀 많이 오름세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풍산의 방위 산업 그런 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부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풍산을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또 뭐 거래량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래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외국인 수급 현황이 좋은 그런 회사를 좀 매수를 하시면 앞으로 이제 충분히 대세 상승장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수익권으로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목표가를 조금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57,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45,000원을 지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일단 제가 5월달에 추천을 한번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크게 한 뭐 50% 가까이 이미 수익권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1차 상승이 끝나고 지금 조정받는 기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충분히 흑자 전환을 한 기업으로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1차 상승이 끝난, 그리고 횡보하는 이 시점에 충분히 매수를 1차 상승기를 놓치신 분은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하반기 그런 실적 발표 때 좀 기다리셨다가 수익을 실현하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그 대한광통신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중국, 유럽 쪽에서 지금 5G의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 케이블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대한광통신 회사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 움츠리 한번 1차 상승기가 끝난 지금 이후 횡보를 하는 이 시점에 좀 매수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한광통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윤경 팀장님 이미 50% 수익을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시점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어제 시장에서 좀 중형주, 코스피 중형주와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돋보였었는데요. 그중에서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이제 동국 SNC,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주로 알고 있는 동국 SNC와 이제 조선 선제 등 자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산업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메탄가스 발전,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냉연강판 쪽에 이제 가격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연결 실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뭐 2014년에 영업이익 272억 원, 2015년에 367억 원, 작년엔 505억 원, 계속해서 연결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역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 600억 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 2,647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보험과 투신, 사모펀드 쪽, 최근에 계속해서 투신권과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늘은 좀 어제 좀 5%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추가 상승세가 돋보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동국산업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7,000원까지 올릴 수 있겠다 주시네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먼저 위메이드부터 살펴볼까요? 0979님께서 45,500원에 70% 비중이 있으신데요. 손절을 여쭤보셨습니다. 장기현 부장님. 45,500원 언제 사실 2015년도에 사신 것 같은데 참 엄청 오랫동안 그 18,000원대까지 떨어지고 현재는 이제 상승 무대에 그나마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모바일 게임에서 위메이드가 그동안에 한번 고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재정비해서 살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그 여러 가지 뭐 사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게임 산업 자체가 일단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그 사신 가격까지 간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너무 그 비중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70% 정도면은 반 정도는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장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주도주가 있다면은 그쪽에 반을 실은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매수를 그쪽으로 옮겨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쉽지는 않겠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 위메이드 받으려고요. 지금 또 현대 엘리베이터 문의하신 분 계시는데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1053님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58,900원에 50% 들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여쭤보셨어요. 박은근 팀장. 네,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58,900원에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58,900원이면 상당히 최근에 또 58,900원을 유지를 하면서 유지를 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회사인 현대 U&I 물류 전문 자회사에 투자 자금을 좀 조달하면서 지금 자본금을 조금 다른 자회사 쪽으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해서 급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전년 대비나 전전년도 대비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기다리시면 일단 주가는 좀 회복을 할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차피 업계 1위인 그 현대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뭐 59,000원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근데 그 기간이 이제 조금 걸릴 것으로 이제 좀 예측이 되고요. 일단 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뭐 주가는 회복할 수 있을 충분히 저력이 있는 회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중이 50%로 적지는 않으시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 전문가들의 추천주 계속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장기현 부장님의 탑5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CIS 하면 우리가 2차 전지 자동화 2차 전지 장비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제공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CI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력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스펙하고 합병을 해서 주가는 다른 2차 전지 장비나 2차 전지 업체, 재료업체, 소재업체 이런 주가에 비해서는 주가가 못 올라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나름대로 1차 상승에는 성공을 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회사의 기술력으로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주목받는 하나의 기술 자체는 우리가 전체 중국의 비중이 이 회사가 한 정도 90% 정도의 매출의 비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플이 현재 중국 CATL사하고 합작을 해서 전기 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이 CIS가 그 회사의 장비를 현재 이제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의 가능, 그리고 기술의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독점 공급하고 있는 파나소닉에도 이제 우리가 이 회사가 공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지금 현재의 위치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스펙하고 합병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보호예수에 묶여있던 물량이 다 쏟아져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엄청난 물량을 갖다가 팔아버렸는데 그 물량을 다 소화해내고 1차 상승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악성 물량은 없어졌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2차, 3차의 상승성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바로 1차 상승 조정의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현재 가격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가격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디포스트를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하면은 과거에는 줄기세포 치료의 가장 최고의 기업,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죠. 2012년도에 카디스탐이라는 것을 줄기세포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을 시판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팔고 있는데, 그 판매가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속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도 역시 이제 무릎 관절을 치료하는 이런
치료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통증 완화밖에 안 되고 재생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고. 근데 그 메디포스트가 개발한 그 카이스탄 같은 경우는 연골 재생을 위한 그런 치료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효과가 최근에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제대열은행,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화장품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 분야가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출액이나 이런 증가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래의 꿈을 먹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뭐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도 한참 높은 그 레벨업이 되는 그런 그 오버슈팅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한번 현재 1차 상승을 또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상승을 기간 조정을 장중으로 할 것이냐 하루 이틀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관점인데, 한 달 이상 간다라면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장중에 하루 이틀 조정만 갖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바텍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일반 IT를 뺀 여러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바텍은 역시 치과 치료용 3D 레이저, 그러니까 3D 레이저 장비의 최고의 그 국내에 보급률을 갖고 있는 7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글로벌의 10%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 현재 그 3D 그 엑스레이 장비에서 신흥국의 그 투자, 수출 이런 분야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그런 어떤 수출과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그 관점이 지금 현재 아마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딱 거기에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 바닥권에서 1차, 2차, 3차의 고점에 닿고 현재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3차를 뚫고 재차 올라가면은 상승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32,000원을 뚫고 넘어간다라면은 역시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날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면 한번 매수에 응해 보셔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LIS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IS를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회사가 아몰레드라든가 그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그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 사후 면세점에 2015년도에 그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 들어서 안 좋지 않습니까? 면세점 사업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그 적자 이런 것을 큰 그 시련을 겪고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면세점은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뭐 어렵지만 이 기존에 새로운 사업으로 투자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원위치를 한 그런 꼴인데, 이 그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라든가 이 레이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그 좋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후 면세점이라기보다는 그 레이저 응용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 현재 그 수주나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나름대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나름 기술력 인정받는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다른 것은 OLED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300에서 한 500%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한 50% 정도의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 역시 그 분야가 역시 그 주안점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DA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역시 2차 전지 자동화 장비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잘 갖고 있는 회사고, 최근 들어서 매출이나 그리고 수주 잔고 그리고 순이익의 증가 속도가 아주 괜찮은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가로서는 다른 그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 장비들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못 가고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은 좋지만 소외됐다. 왜 그랬냐면은 이것은 작년 9월 신한그룹으로부터 이제 M&A가 됐습니다. 그 M&A가 된 이후에 주가가 17,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던 그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의 10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한 7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정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물려있던 물량이 일정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아주 부합되는 종목인데, 현재 자체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 테마에서 가장 핫한 테마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소외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가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장기한 부장께서 준비해오신 탑10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된 거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님 만나볼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메디톡스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메디톡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에 조금 최근에 다시 좀 매수 가능 가격으로 좀 나와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오송의 3공장이 이제 가동이 본격화 되면서 지금 3분기부터 이제 온전히 실적에 좀 반영된다라고 좀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그 엘러건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었던 그 이노톡스 임상 3상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마일스톤 유입 기대감인데 1차적으로 마일스톤이 한 1,500만 불 정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금 3상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이상 마일스톤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 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을 가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또 이 오송 3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톡스의 재료가 되는 톡신의 캐파가 한 6천억, 필러가 한 4천억 정도 규모의 공장이고요. 참고로 1공장 같은 경우에는 톡신이 10분의 1이 한 600억, 필러가 한 1,000억 정도 수준이니까 이번에 한 3공장 규모의 어떤 캐파나 향후 실적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코스믹스 메디톡스 57만 9,300원으로 한 8,800원 정도 오른 가격인데요. 57만 원 언더에서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2만 원, 손절가는 5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지난 6월 12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65만 원 선까지 올라갔어서 함께 사셨던 분들은 수익을 한번 내셨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된 것과도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영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장이 계속해서 좀 빠지면서 물론 IT 위주로 좀 빠졌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약이나 바이오 쪽 물론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에스테틱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쪽에 사드 영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했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세 포착 종목 오늘 메디톡스였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의 남은 5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탑5 지금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일단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 980억 규모의 순이익을 냈다라는 그런 호재 뉴스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드렸고요. 이런 규모의 그 실적이 하반기에도 한번 추가적으로 이 정도 규모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하반기 실적도 양호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예측 가능한 메리츠 종금증권의 목표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메리츠 종금증권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승 흐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괜찮고 그리고 실적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접근을 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일단 2달 전에 6만원대 가격대에 좀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방산비리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급락을 한번 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매수 신호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최근에도 태국에서 항공기 수주를 좀 했지만
뭐 2,900억 가량의 수주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수주들이 뭐 말레이시아나 페루 등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국가로부터 수주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미국과 지금 수주 작업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내부적인 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번 제대로 지금 수주가 된다면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급락하셨을 때 지금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47,000원을 47,650원을 찍고 지금 횡보를 하면서 바닥권을 지금 형성을 하면서 좀 무상을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수주 그리고 실적 부분, 실적 발표에 맞춰서 주가가 우상향할 때 그때 수익을 좀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목표가로 4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1차 목표가는 지금 어제 달성을 해서 지금 달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좀 마이너스 1% 정도로 좀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회사 실적 대비나 앞으로 이제 회사의 방향성,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만원대 주가 수준이었던 2016년 중반에 6만원대 주가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44,000원입니다. 44,000원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시면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여름철에 지금 뭐 전력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게 된다면 2분기, 3분기 실적은 좀 괜찮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좀 추가적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면 47,5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500원의 선에서 일단 조금 행보를 하게 된다면 1차 상승이 끝나고 그 이후의 행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상승 여력도 염두를 해두시고 보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ING생명입니다. ING생명 같은 경우는 저도 37,000원 가격대에 조금 매수를 했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는 일단 중간 배당을 받고 중간 배당락을 한번 조금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ING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특히 국민연금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간 배당을 받고 그리고 연말 배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6%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보유 자체로만으로도 지금 시중은행 금리의 4배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충분히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한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지만 중국 쪽으로 지금 캐파 능력이 중국 철강 회사들이 지금 캐파 능력이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철강 가격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단가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서 포스코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올릴 만큼 지금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올해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1조 원을 다시 돌파할 것이라고 여러 지금 회사 내부에서도 예측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2017년까지 근 10년 가까이 지금 지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상승장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까지 2010년에
주가가 50만 원까지 갔었던 그까지는 제가 뭐 장담 못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36만 원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가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36만 원을 좀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대형주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용경 팀장님의 5위부터 1위까지 있는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간 내가 관심 갖고 지켜보던 종목이 전문가의 추천주와 겹쳤을 때 그 종목은 지금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요. 앞으로도 전문가의 추천주 계속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님,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의 주체 역시 외국인과 개인입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